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연사님께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하도 여기저기 탈이 많이 나고 뭐 산에 한번 가려면 온몸에 파스로 떡칠을 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 침대에 누워 있어갖고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때 들은 생각이 아픈 거는 그냥 삶에 동반하면 된다. 아파라. 다리가 아파? 아파라. 배가 아파? 아파라. 나 아파도 나는 그대로도 살아간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기본 체력 아니에요. 그거는 딴 거 없어요. 잘 먹고 운동을 해야지. 제가 지금도 아침이면 5시에 일어나서 산에로 올라갑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1년 365일. 그렇기 때문에 히말라야도 갈 수 있고 알프스도 갈 수 있고 킬리만자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거는 모든 분야에서 건강도 마찬가지.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간단해요. 잘 먹고 운동을 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건 거짓말. 운동할 시간은 내면 됩니다. 아침에 30분만 덜 자면 되고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또 잘 먹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세요. 검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그 괜히 검사 해보지도 않으니까 검사 뭐 얘기했다가 검사들한테 욕 먹으면 안 되니까. 변호사는 지금도 해보고 있고 판사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제가 사법연수원 교수를 할 때 우리 전윤재 교수가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 연수생이었는데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수생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진짜 판사가 되고 싶냐?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낼 수 있냐? 무슨 얘기냐면 판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외롭습니다. 요새는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일주일에 2번, 3번 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사건은 대개는 일주일에 이제 1번 재판을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1번 재판하면 1번 재판하는 날만 법정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말 빼면 5일은 판사실에서 일을 합니다. 판사실에서 일을 하면 하루 종일 기록만 보고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힘들면 말하고 싶은데 그럼 못해 판사.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도 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판사해도 된다. 근데 이제 변호사가 되면 어떠냐? 그럼 이제 변호사가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살면 그거는 이제 굶어 죽는 거지. 변호사는 의뢰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잘 듣고 토론하고 뭐 사건 해결 방안을 찾고 발로 뛰고 그래야 되니까 변호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적어도 판사가 되려면은 그런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된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마지막 질문의 영광을 가져가실 분 계신가요?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공직자 종류가 하도 많고 저는 공직자에서 판사밖에 안 해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직자가 되는 길은 시험을 통해서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시험을 잘 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그야말로 내가 되고 싶어하는 분야에 그 공부만 매달려 갖고 사람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몇 학번이라고 하셨죠? 22학번입니다. 그럼 몇 학년이에요?
지금 아직 1학년 1학년. 네, 1학년. 그러면 1학년 아직은 1학년은 시간이 아무래도 더 많을 테니까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세요. 진짜 책을 막말로 닥치는 대로 읽어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은 닥치는 대로 읽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이 분야가 끌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분야의 책들을 많이 보면 되는데 처음부터 나는 이 분야의 책 이거는 편협해져요. 사실 자기가 잠재되어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수가 많아요. 해다가 보면 그때 비로소 이게 나한테 맞구나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저는 대학 들어갈 때 갑자기 고3 2학기 때 계열별 모집을 하는 바람에 그전에는 이제 경제학과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목표가. 그런데 갑자기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데 그 시절에는 대통령 말 한마디가 그야말로 뭐 법이었던 시절이니까 갑자기 고3 2학기 때 계열별 모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 법대, 상대 뭐 이런 데가 합쳐져 갖고 사회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계열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경제학과를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왕 사회계열로 들어온 거 그리고 이제 과가 정해지는 거는 1년 반 2학년 2학기 때라서 잘 됐다 그러면 한번 1년 반 동안 뭐가 맞는지 보자 해갖고 원래 꿈꿨던 경제학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법대 강의도 들어보고 이거 다 골고루 들어봤어요. 또 이제 인문학 강의도 들어보고 그랬더니 경제학 강의를 들으니까 잠밖에 안 와요. 그 유명한 조순 교수님이 총리까지 조순 교수님이 그 당시 경제학 교수였는데 강의 듣다가 잠밖에 안 오더라고요. 근데 법학개론을 수업을 가서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네가 계열별 모집에 안 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어디 가서 경제학과 나왔고 뭔가 딴 걸 하고 있을 텐데 내가 계열별 모집 일기생이 되는 덕분에 진로가 바뀌어서 법대를 가갖고 판사가 됐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몰라요, 사실. 아직 1학년이면 내 재능이 어디에 있는데 그러니까 재능을 발견하려면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한번 다독을 해보세요. 다방면에 걸친 책을. 그러면 끌리는 게 있고 이게 진짜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지면 거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아직 1학년 때는 그야말로 넓게 그게 좋을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주신 세 분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는데요.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사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강연 너무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희는 큰 박수로 연사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